안녕하세요. 결혼 16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20살에 만난 남편과 5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를 하는 동안 좋고 행복한 날들도 있었지만 결혼 전부터 약간의 권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인데 신혼 같지 않은,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서로 일이 바빠 얼굴 볼 시간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연애 때보다 더 많이 싸우고 감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없이 이혼을 생각하던 중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보고자 오랜만에 시간 맞춰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큰 다툼 없이 서로의 불만과 기분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어지던 식사 자리는 어느새 술자리로 바뀌었고 그렇게 둘 다 먹다 잠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로 바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던 중 무슨 이유였는지 뜬금없이 아차 싶더라고요.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 여러 개를 구입해 집에서 확인해 보는데 임신이었습니다. 여러 번을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계획에 없던 아이가 생겨 많이 혼란스러웠고 지금 같은 상황에 남편이 애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며칠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같이 왜 고민을 했었을까 합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 후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아기집만 보이는 상태였고 아기가 자리를 잡는 시기라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받아온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참을 모르더군요. 둔한 남편이 보기 싫어 침실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거실이 소란스러워 일어나 나가봤습니다. 한껏 높아진 목청으로 누군가와 신나게 통화하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고 내가 일어나 나와 있는지도 모른 채 양가 어른들께 저의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통화를 하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전화통화를 끝내고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녀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법 오랫동안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는 저의 임신으로 인하여 다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던 중 퇴근길에 약간의 복통과 이슬이 비쳐 병원에 갔습니다. 유산기가 있으니 안정하고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맡은 일이 있어 당장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해가며 일을 하고 이 일만 잘 끝마치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직장일은 잘 마무리되었고 그만두자마자 입덧은 시작됐습니다. 입덧으로 한참을 고생하면서 5kg가 빠졌으니 옆에서 남편도 안쓰러워하며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남편의 회사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본가 근처에 관리자로 발령받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가 아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발령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가서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자고 했고 친정과 친구들이 모두 이곳에 있는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은 분명 매우 바쁠 테니 얼굴도 잘 못 볼 테고 시댁이랑 가까운 곳이니 매번 오라가라 할 것이 안 봐도 뻔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병원을 다니려면 결국 서울로 와야 했기에 한참 생각하고 남편과 계속 상의 후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갔으면 했지만 병원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저의 뜻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당장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름 편하게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던 중 태아가 거꾸로 있어 이대로는 자연분만이 어렵다며 태아가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자세와 운동을 하라며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바로 돌아오지 않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취부작용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호흡은 불안정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5일 동안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고 그렇게 힘들게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말 부부였고 조리원에 가지 않은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잘 마쳤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하루 정신없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출산한 날 남편에게만 수고했다는 연락 한 통이 다였습니다. 애기 보느라 정신없는 며느리 신경 쓰지 않게 하시려고 연락 안 하시는 건가 생각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면 아기에 대해 궁금하신 게 없는 건지 별 말씀 없이 서둘러 통화를 끝내시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전화 통화할 때 형님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어 첫 손주에 대해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형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저와 같은 나이에 미혼이고 생활력 강한 효녀였습니다. 형님네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애소식이 없어 어머님이 계속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5개월쯤 됐을 때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제가 임신했을 때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 없던 형님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댁 모임에 가면서 임신 축하 선물을 준비해 형님에게 건넨 순간 형님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낚아채듯 선물을 받아 거들떠도 보지 않고 구석으로 밀어놨습니다. 식구들 누구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나 혼자만 기분이 상했지만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어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형님은 식사를 하면서 아직 성별도 확인되지 않는 임신 초기임에도 우리 아가도 아들일 텐데 동서가 먼저 나왔어도 이 집 장소는 우리 애인 거 알지? 땡땡이가 장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교육 잘 시켜야 해 하며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직 5개월밖에 안 된 애기가 뭘 안다고 교육을 시켜라 마라 하는 건지 말문이 막혀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첫째 딸을 낳았고 그동안 임신이 왜 안 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바로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저도 딸을 낳아 저는 남매, 형님네는 자매 이렇게 아이가 넷이 되었습니다. 여자애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은 단연 돋보였고 옛날 어른들이라 그런지 유독 아들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형님은 그런 우리 아이를 질투를 했고 어머님께 울면서 아이들 차별하지 말라고 난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댁 근처에 살면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연세가 좀 있지만 작은 밭을 일구며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형님은 애들 핑계로 반일을 돕지는 않고 집에 자주 들러 이것저것 챙겨가기 바빴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버님이 하시던 일이 잘못되어 벌이가 없어졌고 형님은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갓난쟁이 아들을 앞세워 눈물바람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노후자금으로 준비해둔 것들을 처분하여 억 단위의 돈을 해주셨고 그 후 형님은 집안 행사 때만 얼굴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낡아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 형제들 돈 모아서 해드리자 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 결혼 안 한 아가씨가 해드리던지 돈 잘 버는 동서네가 해드리라며 모른 척했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밥 한 번 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아주버님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돈 없다고 징징대며 시댁에 있는 먹거리들 다 챙겨갑니다. 가족 모임 있던 날 어머님이 참기름 짜놨으니 가져가라 해서 챙기고 있는데 형님은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2리터 생수병에 담아둔 참기를 4통을 챙기며 애들이 참기름을 잘 먹어요 그러는 겁니다. 보다 못한 어머님이 한 달 전에도 그만큼 갖고 가놓고 그걸 벌써 다 먹었냐고 물어보니 다 먹었다고 애들이랑 어머님 아들이 잘 먹는다고 하며 경박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이 놓고 간 게 있어 우리도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전해주고 가자 하고는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려는데 문이 열리며 형님과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형님은 많이 당황한 듯 여긴 어쩐 일이냐며 집에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황한 형님보다 더 당황했습니다. 여지껏 시댁에서 보던 형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올 때 형님의 모습은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항상 각질 가득한 맨발에 슬리퍼 신고 머리는 빗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묶여있지만 묶은 것 같지 않은 부스스한 상태고 애들 역시 지저분한 옷들과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누이가 애들 옷도 좋은 걸로 여러 번 사다 주고 직접 데리고 가서 쇼핑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옷들은 시댁에 올 때 한 번도 안 입히고 항상 후줄근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집을 나서는 형님 식구들은 불과 30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곱게 화장한 얼굴, 한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아이들도 깔끔한 외출복에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형님 손에는 시댁에서 갖고 갔던 참기름 3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친정 가는 길이라고 친정 엄마 좀 갖다 드리려고 나가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이 상황이 이상한 건 나뿐인가? 뭐지? 했지만 내가 끼어들거나 상관할 일은 아니라서 그냥 이거 갖다 드리려고 들른 거다 인사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까 그 상황이 생각나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으로 갖고 가서 참기름병에 나눠 담고 친정엄마 지인들에게 돈 주고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 돌잔치 때가 생각났습니다. 집안 첫아이 돌잔치니 양가 어른들 많이 오셨고 나와 남편의 친구들, 지인들, 회사 동료들부터 우리 부모님 지인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형님과 아주버님의 옷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버님은 일수가방에 금목걸이 추리닝 바지에 호피무늬 쫄티 같은 차림이었고 형님은 역시나 맨발에 슬리퍼 신고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참고로 겨울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걸 알기에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동생네 잔치에 손윗사람 차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형님 맞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두 사람 들어오는 모습 보고 많이 당황해하셨던 기억입니다.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며 어느덧 집에 도착했고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었고 남편도 새벽같이 출발해야 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형님네는 돈 없다고 하면서 부부가 골프 치러 다니고 모임에서 사람들 선물도 자주 사주고 비싼 밥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주말부부로 몇 년째 지내고 있는데 부모도 모자라서 동생 등골까지 빼먹으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형님네를 보니 화가 나다 못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방으로 들어간 남편을 깨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천륜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남편에게 제발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장남이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는 걸 왜 당신이 다 짊어지냐고. 분란이 생기더라도 도리는 지키며 살라고 한마디 하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아내랑 아이들은 안 보이냐.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제대로만 모았어도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고 집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다. 아주버님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퍼주는 그 돈.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받은 돈. 우리 모르게 계속 아주버님한테 주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돈을 받아가고 부모님 노후 준비해 둔 걸 본인들이 가져다 썼으면 지극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양은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싸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주말 부부 생활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아이들도 계속 커가고 아빠와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너무 내 욕심만 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낸 지 2년쯤 됐을 무렵부터인가 남편은 일이 많아져 주말에도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고 점점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빚 없고 여기저기 손 벌릴 정도로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일을 조금만 줄여서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달라 말을 했지만 알겠다고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드실수록 아픈 곳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수술, 시술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 다니는 병원도 남편이 바쁜 시간 쪼개가며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직접 모시고 다니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식돌이를 하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에도 한 번을 온 적이 없습니다. 병원비 역시 돈 없다며 동생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모른 척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돈 잘 법니다. 직원이 아닌 대표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모님한테는 아니 본가 가족들한테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 큰아들인 걸 아는지 어머님 역시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야 된다 나 죽겠으니 당장 와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십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도 어머님 전화 한 통이면 바로바로 달려가서 해드리고 시누이와 상의해서 둘이 모두 부담합니다. 그런 시누이가 어느 날 만나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이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 모두 집에 갖다 주곤 했으니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좋은 사람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너가 결혼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냐면서요. 결혼해서도 집에 생활비 어느 정도 보태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온 딸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집에 있는 돈 모두 장남한테 다 주고 대우도 못 받고 보살핌도 못 받으면서 다른 자식들한테는 계속 손 벌리고 부양을 책임지라고 하다니. 정말 어머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이건 부모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말을 똑부러지게 했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당장 결혼한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왜 엄마 혼자 앞서 나가서 벌써 결혼을 반대하느냐. 그리고 엄마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엄마 도움 없이 나 혼자 준비 다 할 수 있다. 엄마의 결혼 허락을 구하러 온 거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할 생각이라 미리 인사시키는 거다.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겠다. 우리는 이만 가볼 테니 저녁 식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다 하며 일어섰습니다. 시누이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늘 이런 식이었겠구나. 지금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 어머님의 전화를 남편이 다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모르고 지나갈 거고 얼마나 자주 얼만큼의 돈을 들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말 부부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 집에 보내주는 생활비는 항상 빠듯하고 그렇다고 딴 주머니 차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머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어머님께 드렸을 거고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면 그 돈 그대로 형님네 주셨을 생각을 하니 돈 벌어다 주는 노예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부모라 어쩌지도 못하고 차남이라 대우도 안 해주시면서 장남 노릇을 기대하며 요구하시는 걸 바보같이 끊어내지 못하고 다 들어주고 감당하고 있는 남편이 불쌍하긴 했지만 화도 났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서울집을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아쉬워했지만 아빠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 쪽으로 가서 같이 지낸다고 하면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큰둥한 반응에 서운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어차피 집에도 잘 못 들어갈 거고 들어가더라도 많이 늦을 텐데 장모님 옆에 있지 힘들게 뭐하러 내려왔냐며 서운해하는 나를 본인 방식으로 달래주었습니다. 애들이 아빠와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해서 이런 결정한 거라고. 힘들겠지만 일 조금만 줄이고 애들한테 신경 써달라고 얘기한 후 드디어 우리는 몇 년 만에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도 주말 부부나 다름없이 남편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고 점점 일 중독이 더 심해져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어른들은 가깝게 이사 왔으니 자주 들렀으면 하는 눈치지만 남편이 쉬는 날 없이 일하는 통에 애들하고 나들이도 못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만나면 우리 보고 돈을 쓰라고 해서 자주 안 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과는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아 점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한 시누이는 그 남자와 많은 대화 끝에 결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잘 만나고 있고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부탁할 게 있거나 자랑할 게 있으면 어쩌다가 전화를 했고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돈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본인 치장하는데 쓸 돈은 있고 부모님 병원비 보탤 돈은 없는 형님에게 다음에 전화 오면 자랑할 돈 있으면 장남 노릇 좀 하라고 한마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효자 노릇 그만두고 내 식구를 최우선으로 챙길까요? 답답한 마음입니다.